자, 이제 산업기사 파형 돼가지고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맵센서 파형을 제가 출력을 한 겁니다. 출력을 해서 한 건데, 지금 출력을 하게 되면, 파형을 찍게 되게 되면, 이러한 모양으로 파형이 출력이 되실 거예요. 파형이 출력이 되시는데, 이제 출력하는 거는 뭐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파형을 출력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분석을 할 줄 아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이게 맵센서인데, 맵센서 같은 경우는 공기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접 측정 방식이고 간접 측정 방식이 있는데, 간접 측정 방식이 대표적인 게 이제 맵센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센서가 이렇게 처음에 파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5V가 나올 거예요. 5V 전압값이 나올 건데, 시동을 걸게 되게 되면은 0V 가까이 떨어집니다. 파형이 이렇게 떨어지는, 요게 지금 시동을 걸었을 때 공회전 구간이에요. 공회전 구간이 되는데, 이 공회전 구간에서 이제 공기가 이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진공이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진공 상태가 이제 시동을 걸게 되면 흡기 매니폴드에서 진공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진공 상태가 되게 되면은 0V 가까이 전압이 떨어져서 이러한 일정한 처음에 파형이 나오다가 이제 악셀 페달을 급격하게 밟게 되게 되면 TPS가 열리잖아요. 스톨바디 열리게 되면은 이제 진공 상태가 어떻게 돼요? 해제가 되겠죠. 해제가 되게 되면은 전압값이 쭉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악셀 페달을 밟은 상태 그 구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파형이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됐다가 페달을 놓게 되게 되면 다시 출력값이 전압값이 뚝 떨어져요. 공회전 구간으로.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공정 구간의 전압을 측정하게 되면은 약 0V에서 1V 사이 값이 나올 거예요. 이 사이 나오고, 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뭐냐면은 공정 구간에서 운전자가 가속하기 위해서 악셀 페달을 밟잖아요. 밟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가속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가속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압이 쭉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되면은 파형이 일직선상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데, 자, 여기 지금 일정하게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 악셀 페달을 운전자가 밟고 있는 가속 구간이 되는 거예요. 가속 구간. 자, 이 가속 구간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키온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형이 한 5V 정도 가까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가속 구간이 되게 되면은 진공 해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5V 가까이 전압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압 측정하게 되면은 약 4V에서 5V 정도의 사이의 값이 나올 거예요. 나오고, 악셀 페달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공이 해제가 됐던 게 어떻게 진공 상태를 쭉 다시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압값이 뚝 떨어진다. 근데 이 부분이 가속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놓는 시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전압값이 어떻게 돼요? 0V, 1V 사이 쪽으로 쭉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면서 다시 공회전 상태가 시작이 되는 건데, 자, 요 맵센스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거기 분석해야 될 부분은 공정 구간, 양쪽에 있는 요 일정하게 가면 시동을 걸었을 때 RD 상태의 구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일정하게 가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 이 구간은 가속을 시작하는 구간이다. 자, 가속 시작하는 구간인데, 이 가속 시점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0V에서 0.5V에서 1V 사이 값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차종별로 그 주행값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0.5에서 약 1V 사이에 이 공정 구간이 전압값이 나와야지만 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차종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되고, 이 가속 구간은 일정합니다. 4에서 5V 사이에 전압값이 나와야지 돼요.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게 되면 센서라든가 아니면 센서 연결되어 있는 배선이라든가 커넥터 간에 이런 접촉 불량이 발생하거나 센서 불량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속 시작점, 그 다음에 가속 구간, 그 다음에 가속 종료, 요것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잘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공정 구간에서 하게 되면은 약 1V 가까이의 전압값이 일정하게 나오다가 가속이 시작해서 가속 구간 유지하는 구간은 약 4에서 5V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가속이 종료되게 되면 다시 공정 구간으로 가죠. 그래서 이러한 파형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형이 일정하게 잘 나오죠. 그 다음에 규정 가반에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형은 양호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분석을 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전압값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자, 거기 파형하게 되면 A 커서 B 커서 두 개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걸 누르게 되게 되면 A 커서를 움직일 수가 있고요. B 커서는 왼쪽 마우스 누르게 되면 B 커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 위치에 놓고서 A 커서 누르게 되면 A에 있는 요 선이 이동을 하는 거고 B 커서는 B 선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있는 전압값 확인하려게 되면 어떻게 돼요? A 커서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은 여기 A 컷에 이렇게 전압값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요 부분에 공정 구간에 전압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여기에 전압값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놓게 된다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신 건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A 컷을 이렇게 놓고 B 컷을 이렇게 놓게 되게 되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나와요. 최대값은 어디가 되겠어요? 가속 구간이 되겠죠. 그렇죠? 가속 구간에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X 표시가 되는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그 부분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 중에 보게 되면 이렇게 X 표시 나오는 부분이 최소값이 나와요. 그래서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가속 구간에 전압값이 나오는 거고, 최소값은 어떻게 돼요? 이 공정 구간 중에 가장 낮은 전압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커서를 이동해가지고 전압값을 여러분들이 파악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 구간 해가지고 여기 가속 구간에 표시하고 여기에 있는 전압 확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최대값이 지금 4.193V 나왔어요. 그러면 가속 구간하고 여기다가 4.19V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속 시작점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컷을 놓게 되게 되면 여기에 전압값이 나오겠죠. 여기는 지금 1.4V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공회전 구간 여기다 놓게 되게 되면 공회전 구간 전압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전압값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공정 구간, 가속 시작, 가속 구간, 그 다음에 가속 종료, 다시 공정 구간 이렇게 표시해놓고 그 옆에다가 전압값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말로 간단하게 내용을 적어줘서 양호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불량하다 이렇게 사용을 적어주시게 됩니다. 출력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면 하단에 정리사 의견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화 1차 코일이에요. 전화 1차 코일. 자, 전화 1차 코일 같은 경우는, 자, 아까 같은 맥 센서는 하게 되면은 5V 출력이기 때문에 전압값을 어떻게 환경 설정해서 5V로 정해주면 되겠고요. 자, 요 인젝터 같은 경우는 전압값을 여러분들이 60V나 100V 사이에 적어 주시면 돼요. 왜? 전압값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60에서 100V 사이에서 여러분 보기 편한 걸로 해가지고 놓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60V 놓으시면은 사용을 이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시간차는 사용이 이제 자,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나오는데, 이 시간은 파형이 가장 이쁘게 나오게끔 해서 화살표를 이쪽 왼쪽이냐 오른쪽에 눌러주느냐에 따라서 이 파형 값이 모양이 다 조금씩 이제 이쁘게 나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5 미터/세컨을 놓으신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조정해 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점화 코일 같은 경우는 시동을 이제 점화 코일에다가 이제 출력선에다 신호선에다가 이제 탐지를 하나 하겠죠. 하고 하나는 접지를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놓으시게 되면은 이러한 파형이 나오는데, 자, 이 파형을 이제 하게 되면은 파형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팍팍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걸 하게 되면 이 트리거 있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해보셨기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트리거를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맥시멈 피크 전압 서지 전압이 지금 한 약 360V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트리거를 누르고 한번 찍어주는 거예요. 원하는 시간 찍어주게 되면 파형이 그 위치에서 멈춥니다. 근데 이 트리거를 맥시멈 최대값보다 높은 데를 찍게 되면은 파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낮은 부분에다가 트리거를 놓고 마우스를 여기다 클릭하게 되면은 이 모양이 딱 잡혀버려요. 잡히게 되면 그 상태에서 전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파형이 나오겠죠. 파형이 나오게 되면 일단 시동을 끄고 파형이 출력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공회전 시에는 일정하게 갑니다. 일정하게 가다가 갑자기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전원 전압이라고 해서 시동을 걸었을 때 발전기에서 이제 발전되는 배터리 전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전원 전압이라고 체크를 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전압을 측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약 13V 이상의 값이 출력이 나오겠죠. 만약에 이 전압값이 낮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발전기에서 어떻게 돼요? 충전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배터리 전압보다 낮게 된다고 하면 배터리 전압 이상 값이 나와야 발전기가 충전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쭉 일정에 가다가 살짝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일정에 쭉 가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 버립니다. 자, 요 부분이 뭐냐면, 자, 첫 번째 여기는 이제 여기 1번에 표시했으면 2번 구간이 있어요. 2번 구간이, 자, 요 구간인데 2번 구간이 됐는데, 2번 구간의 첫 번째 부분은 점화코에 있는 파워티알이 온이 되는 구간입니다. 파워티알이 온이 되게 되면은 발전기 전압에서 어떻게 된다? 전압값이 뚝 떨어져 버려요. 떨어졌다가 쭉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듀얼 구간 해가지고 이 부분이 듀얼 구간이 되는데 쭉 일정하게 가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듀얼 구간 같은 경우는 점화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흐르는 시간이 됐다가 이제 점화 쿨에서 어떻게 돼요? 역기전이 발생하게 되면은 전압값이 쭉 상승하겠죠. 상승하게 되면 최대값이 서지 전압 또는 피크 전압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점화코에서 불꽃이 튀겨주는 구간이 되겠죠. 튀겨주는 구간이 돼가지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서 다시 쭉 내려오는데, 이제 일정하게 쭉 전압까지 이제 역기전이 올라가서 피크 전압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이 전압이 어떻게 돼요? 유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방전이 되겠죠. 방전이 되면서 전압값이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일정히 요 부분이 되는데, 일정이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물결을 진동한 다음에 다시 일정하게 쭉 가게 돼요. 쭉 가는데, 자, 여기서 이 부분은 뭐냐면 점화 라인이 됩니다. 점화 라인. 이 점화 라인에서는 뭐냐면 역기전이 발생해서 최고 시점에 들어서 전압값이 쭉 상승했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불꽃이 튀겨졌잖아요. 불꽃이 이제 유지되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됐다가 여기에 보게 되면 감쇄 진동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파동이 발생을 해요. 이 파동이 발생하는데, 이 파동은 3에서 4회 정도의 진동이 발생을 해야지 돼요.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까지 이제 피크 전압이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전압이 점점 내려오면서 방전이 되는 방전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 감쇄 진동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점화 코일이 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감쇄 진동 구간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피크 전압까지 올라갔던 전압이 내려오면서 이제 방전이 되는데, 방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은 전원 전압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TR이 온 되는 구간, 그다음 여기는 TR이 오프 되는 구간, 즉 듀얼 구간입니다. 듀얼 구간을 여러분들이 표시해 주시고요. 듀얼 구간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역기전이 발생해서 최고점 피크까지 올라가 있는 서지 전압 또는 피크 전압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점화 라인 이 부분은
굳이 적어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무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밤새 진동 구간. 네 번째, 밤새 진동 구간. 이 부분은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표시를 해주셔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또 분석하려게 되면은 전압값이라든가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A 커서를 이렇게 놓고 B 커서 이렇게 놓게 되게 되면은 최저 전압, 최고 전압이 나옵니다. 최고 전압은 어디가 돼요? 피크 전압이 되겠죠. 피크 전압이 되고 최저 전압은 듀얼 구간이 되겠죠. 듀얼 구간. 이 듀얼 구간 같은 경우는 자, 이 듀얼 구간 3V 이하 값이 나와야지 돼요. 3V 이하. 그러면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 놓게 되면 최고 전압은 피크 전압이고 최저 전압은 듀얼 구간에 PR이 이제 온됐다가 오프된 듀얼 구간의 전압이 나오겠죠. 그래서 피크 전압이 몇 볼트인지, 그 다음에 듀얼 구간의 전압이 몇 볼트인지가 확인되시겠죠. 그래서 듀얼 구간에다가 전압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일단 피크 전압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밤새 진동 구간은, 이 구간은 자, 여러분 타양 출력해보면 잘 보이실 거여서 이렇게 파동이 1개, 2개, 3개 이상의 파동이 나오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원전압은 여러분들 옆에다가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커서를 놓게 되면 여기 있는 전원전압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 하게 되면은 듀얼 구간 전압 여기 나오겠고 피크 전압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듀얼 구간의 전압은 3V 이하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피크 전압 같은 경우는 300에서 400V 사이의 값이 나와야지 이 점화 코일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커서 A 구간이 지금 0.898V 나왔죠? 이 구간이 뭐예요? 듀얼 구간이 되겠죠? 듀얼 구간. 최대값 360.5V 나왔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피크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300V와 400V 사이 값이 나왔죠. 그래서 요 파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형이 일정하게 고르게 파형이 잘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 규정값에 대해서 일정하게 만족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파형은 정상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양호하다,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듀얼 구간이 규정값이 3V 이하라는 거, 그 다음에 피크 전압, 즉 서지 전압 같은 경우는 300에서 400V 값이 정도에 나와야 된다는 거,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전기 전압으로 일정하게 공연시 나오는지. 자, 다음은 가솔린 인젝터가 두 가지인데, 가솔린 인젝터가 있고 디젤 인젝터 파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가솔린 인젝터입니다. 가솔린 인젝터. 자, 아까 정화 코일은 몇 볼트라고 말씀드렸어요. 300V 이상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00V를 하게 되게 되면은 파형이 위에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300에서 600 사이에 놓으시면 되고요. 인젝터는 얘는 100V까지 주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출력이 60V 이상이 나오는 부분 나오기 때문에 60V 이상까지 출력값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 설정 들어가가지고 100V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간차는 1.5ms에서 이제 기준 두고서 사용이 이제 했을 때 이쁘게 나오게끔 하는 거는 시간차를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형이 아까 점화코일 파형 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틀린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밤새 진동 구간이 없고 그냥 일정하게 쭉 이렇게 매끄럽게 내려가죠. 매끄럽게 쭉. 자, 똑같습니다. 시동을 걸고 파형을 저기 했을 때 여러분이 탐침해가지고 이제 파형을 이제 찾아야겠죠. 찾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파형이 너무 빨라요. 온오프가 이제
TR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오프가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트리거를 누르시고 누르고 마찬가지 얘보다 낮은 전압값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놓게 되면은 사용이 이제 거기서 고정이 돼요. 고정이 된 상태에서 전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시동을 끄면 되겠죠. 시동 끈 상태에서 이제 사용이 출력이 되게 되면 프린터를 먼저 하시기 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A 커서 B 커서를 이 타양에 있는 사이에 이제 먼저 놓으세요. 놓으시고 출력을 하세요. 왜 이렇게 놓냐?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돼요?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A 커서 B 커서를 여기다 넣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사이에다 넣게 된다면은 최대값을 못 읽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최대값이 피크 여기 맥시멈 있는 사이 타양 나오는 부분을 사이에다 놓고서 A 커서 B 커서 놓게 되게 되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출력하시면 되고요. 출력하신 다음에 바로 나오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최대값을 최소값은 알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느 구간이냐? 여기는 발전기 전압 구간은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지만은 아까 점화 코일의 듀얼 구간처럼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요 시점이 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연료가 분사되는 분사 구간이에요. 이 분사 구간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시간을 분석을 하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양을 출력하시고 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커서를 옮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간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똑같습니다. 여기도 기본적으로 발전기 전압에서 떨어지는 구간은 TR이 온이 되는 구간이고 TR이 온이 된다는 것은 연료가 분사가 시작이 된다는 시점이에요. 쭉 이제 분사가 되다가 TR이 오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역기전이 발생해서 전압이 쭉 올라가 상승하겠죠.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방전이 되게 되면서 일정하게 쭉 해서 내려가는데 이러한 타용이 출력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연료가 분사되는 구간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TR5, 즉 연료가 분사가 시작이 되고 이 부분은 TR이 오프, 연료 분사가 끝나는 시점. 그래서 A 커서하고 B 커서를 여기다 놓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을 여러분이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서?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연료 분사 구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왔을 때 시간차가 나오겠죠. 여기 같은 게 기본적으로 2.2에서 2.9 미리세크의 시간차가 나오게 되면은 요 인젝터 분사 구간은 양호하다 보시면 돼요. 인젝터가 TR이 온이 되게 되면 열려 있는 구간에다가 계속 열려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료 분사가 많이 되겠죠. 적게 시간이 짧으면은 연료 분사 시간이 당연히 짧겠죠. 그래서 이 규정값에 있는 연료 분사 시간 그 안에 부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아까 12V, 즉 13V 이상의 발전기 전압값이 나오다가 쭉 떨어지는데 거의 이 부분 0V잖아요. 0V 가까이 떨어집니다. 0V 가까이. 자,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접지. 자, 이 부분을 접지 전압이라고 불러요. 접지 전압. 이 부분을 접지 전압이라고 부르는데 1V 이하, 0.8V 이하 값이 출력이 되면은 얘는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 다시 이제 공회전 구간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거의 일정하죠. 거의 일정하게 보이죠.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제 A 커서 B 커서 놓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B 커서는 이쪽에 있는 전압값을 나타낼 테고 A 커서는 어디에요? 이 부분의 전압값을 나타내겠죠. 그러면은 A 커서하고 B 커서의 전압값이 나오겠죠. 전압값이 나오는데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은 1V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A 구간이 13.2V
8V, G 구간이 13.67V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값을 작은 값을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1V 이상 차이가 안 나죠. 1V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인젝터하고 그다음에 ECU 간에서 배선 연결돼 있잖아요. 배선하고 이제 커넥터 체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 간에 접촉이라든가 아니면 접지라든가 이게 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1V 이상 차이가 나는지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서지 전압 최대값이 아까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51.9V가 약 52V가 나왔죠. 자, 여기 서지 전압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하게 되면 60에서 약 70 또는 80V 이상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나오게 되면 분석 책들을 보게 되면. 근데 이거는 이제 차종마다 이것도 당연히 규정값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서지 전압은 약 50V 이상만 나온다고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크 전압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얘는 지금 51, 거기 약 52V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마찬가지. 아까 여러분 표시할 거는 체크하고 1번 전원 전압.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가 듀얼 구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접지 구간. 그 다음에 서지 전압 또는 피크 전압.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고, 아까 각각의 커서를 이동시켜서 그 부분에 전압값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젝터 연료 분사 시간, 요거를 분석하셔가지고 여기다 옆에서 적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쓰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는데 여기서 인젝터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해야 할 거는 발전기 전원 전압, 그 다음에 TR이 온이 되면서 오프되는 이 듀얼 구간에 있는 여기 듀얼 구간이 연료 분사 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기 A커서 여기 B커서 여기 놓게 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전압값이 나오겠죠. 전압값이 몇 볼트? 0.8V 이하 값이 나오는지. 자, 그 다음에 역기전이 발생해서 전압값 상승해서 최고점 피크점에 있는 피크 전압 또는 서지 전압이 몇 볼트인지. 자, 발전기에 있는 전압이 A커 이렇게 놓고 시작점하고 끝점에서 사이 값이 전압값이 1V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지 요것만 적어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파형은 정상 출력이 되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파형이 막 찌그러진다든가 아니면 파형이 불규칙하게 나온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인젝터하고 ECU하고 연결되어 있는 배선 간의 배선이나 커넥터 간의 이런 부분들이 접촉이 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젝터 내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연료 분사 구간이 규정값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코일이 상태가 안 좋겠죠. 코일이 안 좋게 되면은 이 연료 분사 구간도 길어진다든가 너무 짧아진다든가 이런 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분석할 거는 지금 금방 적어드렸던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전압값을 60V 이상으로 놓으셔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100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젝터는 100V, 점화 코일은 300V 이상 나오니까 600V로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 환경 설정에서. 지금 보시는 파형은 디젤 인젝터입니다. 디젤 인젝터 파형입니다. 디젤 인젝터 파형은 일반 가솔린 인젝터는 인젝터 파형만 출력했지만 디젤 인젝터는 전류 파형까지 같이 파형을 측정해가지고 출력하셔야지 돼요. 출력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은 채널 1개를 썼었죠. 채널 1개. 얘는 채널 2개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하는데,
자, 이 전류는 여기는 전류 파형은 뭘 사용하겠어요? 전류계를 사용하게 있죠. 전류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전류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100A 이상의 대전류계가 있고 30A까지 측정할 수 있는 소전류계가 있죠. 그래서 얘는 대전류계가 아닌 소전류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일단은 파형 측정 때 탐침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소전류라고 있어요. 소전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의 채널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개의 채널이 나오는데, 자, 전류계는 어떻게 돼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측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행동. 그쵸? 0점 조정이에요, 0점 조정. 자, 0점 조정은 전류라든가 저항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0점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0점 조정을 안 하게 되면 측정 값은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0점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모니터 상단에 보게 되면 이 0점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0점 조정을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쭉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 쭉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간쯤에 보면 소전류계가 있어요. 소전류계를 클릭하시고 0점 조정을 실행하시면 돼요. 실행하시고, 자, 인젝터에 보게 되면 선이 두 가닥이 나오겠죠. 한 가닥은 뭐야? 만약 1번하고 2번이 나오게 되면 1번은 파형 측정하겠죠. 파형 측정하는 거고 2번은 뭘 측정해야 되겠어요? 전류를 측정해야 되겠죠. 자, 전류를 측정하는데 전류계에서 또 보게 되게 되면 전류의 흐름 방향이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죠. 전류 흐름 방향. 전류계의 모니터 보게 되면, 한쪽 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압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어떻게 돼요? 들어왔다가 나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류계를 물게 되게 되면 만약에 전류계 방향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이 파형이 거꾸로 나와요. 이 부분이 밑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클램프 누른 전류의 방향이 거꾸로 나와서 빼가지고 다시 반대로 꽂히게 되면 원래대로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잘 모르시겠다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한쪽에는 파형을 하기 위한 프로브를 탐지를 하고 한쪽에는 전류계를 물습니다. 물고서 얘도 마찬가지 시동을 거는데, 자, 환경 설정에서 얘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인젝터는 100V로 놓으시면 되고, 전류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또 얘도 마찬가지 환경 설정도 가는데 얘는 30A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전류계는. 파형은 피크 전압이 60V 이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100V로 해주면 되고, 전류계는 30A로 환경 설정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 요 시간차도 1.5ms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파형을 고르게 이쁘게 볼 수 있게끔 요 시간차는 조절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고 이제 시동을 걸고 정상적으로 이제 파형을 측정하게 되면 이러한 파형이 나옵니다. 이러한 파형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출력이 되게 되면은 이제 시동을 끄면 되시겠죠. 시동을 끄고, 근데 마찬가지 출력하기 전에 마찬가지 얘도 점화폭이라고 인젝터는 피크 전압이 하기 때문에 높다는 거. 그 다음에 파형이 다른 것보다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얘도 트리거를 사용한다는 거죠. 트리거를 사용해가지고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찍어주시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딱 멈춰 있어요. 멈춰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고 이제 시동을 끄시면 되겠죠. 끄고, 자, 마찬가지 A 거사 B 거사는 이제 이쪽 파형을 이렇게 기준해가지고 양 사이드를 이렇게 놓고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알 수 있게끔
해서 출력을 하신 다음에 이제 파형을 분석을 들어가셔야겠죠. 자, 그러면 자, 전류 파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류 파형 보게 되면은 이 부분 하나, 이렇게 두 개의 파형이 나오죠.